자, 보시죠. 자, 그다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통기설비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33페이지 보시면 통기설비가 나오는데 통기설비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P트랩이죠. P트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됐나요? 여기가 이제 배수 수직관. 그러면 배수 수직관에서 물이 빠르게 흐르면 수직관 가까이에 있는 봉수를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파괴였죠? 유인 사이펀, 흡, 인작용, 흡, 출작용.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봉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봉수를 쭉 빨아당겨서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빠른 속도로 가면 마이너스 합이 생기죠. 공기압이. 그럼 마이너스 공기압이 생기니까 쭉 잡아당기는데 이쪽도 잡아당기고 이쪽도 잡아당기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쭉 잡아당겨서 가게 되는데 그때 다른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물을 쭉 가지고 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지? 왜 봉수 파괴를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위생기구 쪽에 여기다가 관을 뚫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뚫어줘요. 뚫어주면 물이 흐르면서 빠른 속도로 올 때 마이너스 공기압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럼 쭉 잡아당기는데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수가 안전하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통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수의 트랩에 있는 봉수에 뭘 막기 위해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자기 사이펀. 그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이거 자체가 이걸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면 통기관을 설치하면 그 통기관 자체 부분을 통해서 이걸 또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걸 뚫어가지고 맨 위층 옥상층까지 올립니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항상 공급되죠. 그러면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청결을 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 물이 흘러서 가게 될 때 관 자체가 가득 차면 공기와 물이 같이 섞여 가지고 흐르게 될 때 그러면 잘 흐르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면 공기가 있으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공기를 일로 빼주고 그리고 물은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통기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가로 2번 통기관의 설치 목적 나오나요? 통기관 설치 목적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배수 트랩의 봉수를 뭐하고 보호한다는 거. 배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배수관 내의 압력 변동을 뭐해서 흡수하여 배수의 흐름을 뭐죠?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외기를 통하게 해서 배수관의 뭐도 청결도 유지한다는 거. 그게 통기관을 설치하는 뭐다? 목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6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요? 5번? 3번? 3번?
3번? 3번? 네. 볼까요? 배수트랩의 봉수를 보한다. 맞죠? 배수관에 부착된 고용물을 청소하는 데 이용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청소구. 이건 청소구. 그 다음 신선한 외기를 통해서 배수관을 청결한다. 맞죠?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 벌레가 실내로 침입한 걸 방지한다. 트랩이죠, 트랩. 그 다음 배수관 내 압력 변동을 흡수해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역, 디귿, 미염. 기역, 디귿, 미염 3번. 됐나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완전 엉뚱하게 지문을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트랩 목적, 그 다음에 청소구의 목적, 그걸 같이 집어넣어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34페이지에 보시면 통기관의 종류 나오나요? 통기관의 종류에서 통기관의 개통도가 나오는데 그 개통도 부분은 크게 뭐 볼 건 없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13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가로 2번 일반 통기 방식의 종류 나오나요? 특수 통기가 있고 일반 통기가 있는데 기본 과정 때는 우리가 일반 통기 방식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각계 통기예요. 각계 통기는 너무 뻔한 거예요. 위생기구마다 각각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각계 통기. 그래서 기억 보니까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위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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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기구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배수수평 지관, 그리고 여기는 배수 수직관, 노란색은요 통기 수직관. 그러면 위생기구 여기 부분 올리고 쭉 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렇게 통기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혹시나 잘못해서 배수하는 물이 통기관으로 역류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버플로 있죠. 오버플로보다 150mm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밑으로 오면 일로 역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립니다. 올려요. 올리고 이제 쭉 연결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돼요? 통기 수직관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각계 통기관. 효과는 어때요? 최고죠. 돈은요? 많이 들죠. 왜냐면 하나하나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배수될 때 이 안에 공기가 찰 거잖아요. 그럼 공기 빼고 여기도 빼고 하니까 뭐 완벽하죠 뭐. 그러면 이쪽 자체 내에서는 쭉쭉 흐름이 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근데 시설비가 비싸다. 그리고 디귿 아까 얘기했죠. 각계 통기관 되도록 트랩에 접근시켜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오버플로선 그 위로 얼마? 150mm 이상 높은 곳에 통기 수평 지간에 뭐한다? 이게 통기 수평 지간. 이게 그리고 접속하고 그리고 어디로 연결하면 돼요? 통기 수직관으로 연결하면 된다 그 얘기. 그러면 이거 각계 통기관은 얼마 정도 간격으로 하면 되느냐? 아까 배수관의 간격은 얼마였어요? 32. 그러면 뭐도 통기관도 그렇죠. 32로 하면 됩니다. 32. 그래서 30 이상. 됐죠? 그리고 여기 이 접속되는 관 있죠? 통기관이 이 접속되는 관이 위생기구 배수관이잖아요. 이게 32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32로 하고 최소 아니면 이 광경이 클 수 있잖아요. 또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에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럼 이상이 나오면 두 개 중에 무슨 값이에요? 큰 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일 때 두 개가 나오면 이상은 큰 값을 해요. 이하가 나오면 작은 값.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이상 되고 이거 이상 돼야 되면 그래서 10mm 이상 돼야 되고 15mm 이상 돼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내가 15mm를 했어요. 그러면 15mm를 만족했죠. 그럼 10도 문제돼야 안 돼요. 만족하죠. 아니 10mm 이상이면 되는데 15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난 100원만 있으면 돼요. 한데 에이고 1000원 줄게. 만족 못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싫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큰 값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상일 때는 큰 값, 이하일 때는 작은 값. 근데 이걸 만약에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했다고요. 10mm를 한 거예요. 근데 15 이상 돼야 되는데 10mm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무슨 값? 큰 값이라고요. 큰 값.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최소 30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연결되는 관 있죠. 이 접속되는 관, 그 관의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럼 두 개 중에 무슨 값? 큰 값 한다고요. 그럼 어차피 이 관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관 자체가 100이다. 그럼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이거 얼마 해야 돼요? 50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게 이해가 되나? 예. 근데 여기가 50이다. 그럼 2분의 1 하면 25죠. 근데 원래 얼마 이상이에요? 30 이상이잖아요. 그럼 32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 문제를 거의 다 많이 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면 이게 원래는 보통 그 이론을 하고 기출 문제 부분이 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편한데, 기출 문제 과정이 저 뒤에 있어요. 뒤에 3, 4, 5월 달에 그때 뭐 기출 겸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기출 문제 감을 여러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할 때 기본도 그렇지만 심화할 때도 기출을 계속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감을 잡혀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혼자 정도 풀 수 있도록. 그러면 기출 문제는 혼자 정도 좀 풀 수가 있어요. 개념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론만 계속 하게 되면 문제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때요? 배수는 위생기구 배수, 그 다음 배수 수평 주간. 그러니까 주간이라고도 하고 지간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주간에 또 가지치기 하면 지간이 되는 거고, 가지치기 한 게 없이 이게 되면 이건 또 지간의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기구 밑에 수평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평관이 모이는 것이 수직관. 이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로 광경은 커져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청소구는 배수 수평 지간의 최하단부에 설치해야 된다. 지간 나오고, 그러니까 지간이 아니고 수평관 나오면 무조건 어디? 최상단부. 하단부 아니에요. 기점. 그 다음 배수관 트랩의 봉수 유효 깊이는 주로 이거다. 맞나요? 얼마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는 순간 50, 100 답은 3번. 성급하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 방식을 간접 방식이라고 한다. 간접 배수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치는 외워야 돼요. 그럼 딱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고 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런 문제만 골라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각계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 아래에서 배수 수평 주간에 접속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 150. 오버플로선 넘침선보다 150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죠. 4번. 그렇죠? 3번 답을 많이 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3번을 이거를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 3번이 아니고 4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뭐 나와요? 루프 통기관입니다. 루프 통기관. 다른 말로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생기가 있어요. 간단해요. 통기관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실력이 쌓이면 이 하나를 놓고 통기관을 전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진짜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설치한 게 뭐였어요?
각계통기. 근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아까 그거보다는 각계통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물론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개를 해서 이 위생기구를 뭐죠? 다 좀 이렇게 통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은 저렴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 개만 설치하고 싶어요. 한 개만. 어디다 설치할까요? 한 개. 아까는 각각 다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한 개만 설치하고 싶다고. 어디다 할까요? 자, 보세요. 물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흘러요. 여기가 최상단부, 저기가. 이게 최상단 위생기구. 최하류 위생기구. 이건 최상류, 뭐 최상단 또는 최상류 위생기구, 최하류 위생기구 이렇게 해요. 여기가 상류고 여기 하류니까. 최하류.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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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 싶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어도 이게 가능하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요. 기초과정 때 이 얘기 한번 했어요. 이 얘기. 이거 기억나세요? 통에다가 물 태우고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약수터에서 물 담아온 거예요. 약수터에서. 그죠? 물 담아서 이 뚜껑을 열었어요. 부어요. 안 나오죠? 왜? 안에 공기압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을 열어야 되는 거 맞나요? 항상 물이 나오는 곳에 어디? 반대쪽에 공기는 반대쪽으로 차니까. 그래서 어딜 뚫어야 돼요? 여기요? 어떤 분들 제일 멀리 하니까 여기를 뚫으라 그래요. 그래요. 여기 뚫으면 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죠, 여기. 그럼 물이 어디로 빠져나요, 지금? 여기 물이 어디로 빠지냐고, 이게. 여기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뚫어야 돼요? 그럼요, 가장 멀리.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생각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짜증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그런데 시설계로는요, 이 연습을 안 하면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못 맞춰요. 어차피 새로운 문제 찍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사상 유례 없이 시설개론이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고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아예 이거 뭐 너 죽어봐라 이러고 뭐죠?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양을 쏟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걸려들겠지. 응? 어차피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외울 거잖아요. 아이고 뭐 엄청 갖다 붙는 거야. 뭐. 이거 말고 자료 또 준비해가지고 뭐 죽어봐라 하고 뭐 주는 거야. 그럼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 되겠죠.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문제를 맞출 확률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신기하죠? 출제자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왜? 전혀 엉뚱한 거. 왜?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올해 시험은 1차에서 많이 떨어뜨리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지만 이건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봤을 때는 이건 이거고 이게 아닐까? 하고 찍었는데 물론 시험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장 갔을 때는 긴가민가 하겠죠. 하고 체감상을 어떻게 되냐면 야 과락이다.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채점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돼? 과락을 넘어서 생각보다 많이 맞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게 시설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잘 찍어서 다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없어져야 돼요.
전원은 없어지고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영광은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시설계로는. 그래야 이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뭐죠? 그 점수 이상이 나와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처음에 이거라, 물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고쳐서 이거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응용하는 거. 지금도 어떻게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여러분이 대답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문제 나오는 거 똑같다고요, 그게 느낌이.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시설개론이에요, 진짜. 왜요? 상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법이나 이런 거는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내용을 모르면 판례를 모르고 이러면 민법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흐름이 있다고요, 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찍어도 정말 다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찍어도 뭐죠? 틀리게 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완성이 돼요. 지금은 좀 틀리더라도. 언제요? 시험장 가서. 그때까지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흐르니까 공기는 위로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위에라 뚫으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최하류 위생기구가 아니고 최상류 위생기구에 하겠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통기관을 아까처럼 각계통기처럼 위생기구 쪽으로 할지 아니면 수평지관 있죠. 지관에다가 꽂을지 어디다 꽂을까요? 어디다가? 위생기구에다가? 지관에다가? 여기다가? 지관에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만.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통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공기가 여기서도 차겠죠. 차지만 어디로 내려와요? 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로 내려온 걸 빨리 빼줘야 되죠. 물론 나중에 참 여기까지 오긴 오겠죠. 근데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죠,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해야 돼요? 지관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럼 지관에다가 통기수직관을 수평지관 또는 수평주관에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최상류 위생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할지 여기는 뭐가 돼요? 상류, 여기는 하류가 돼요. 어디다 할까요?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잘 보세요. 물이 흘러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공기가 일로 가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이 흘러서 가는 쪽 부분에서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이 흘러서 가는 쪽에 공기를 빼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쪽에는 공기가 같이 차서 흘러가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쪽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계속 차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관에 물이 꽉 차서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한 3분의 2 정도로 흘러서 간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빨리. 그래서 지간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위생기구, 최상류 위생기구와 접속되는 어디? 하류 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개념을 아셔야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 문장이 읽히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 알 거면 확실하게 알고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게 더 편하다고 이게. 그럼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 됐나요? 그리고 똑같이 넘친관이 얼마? 150 이상 올리고 어디로? 통기수직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루프 통기관. 이게 왜 루프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로 위생기구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까지. 8개까지 루프로 묶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 불러요?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프라는 게 묶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배수 수평 지간에 최대 몇 개? 4개까지, 8개까지 기구를 뭐죠? 회로 통기할 수 있다. 루프 통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프란 말도 쓰지만 어떻게 뭐 하나에 여러 개가 달려 있으니까 회로가 되는 거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8개를 담당한대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환상적이다. 그래서 뭐죠? 환상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니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최상류 기구로부터 기구 배수관이 배수수평 지간에 연결된 직후 어디 쪽? 하류 측에서 뽑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입상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통기수직관 쪽으로 연결하는 통기관이 바로 루프 통기관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티것에 보시면 그러면 아까 이 통기관이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요? 8개. 그런데 그건 개수고 만약에 그건 개수고요. 여기 통기수직관에서부터 거리로 따질 수도 있잖아요. 위생기구가 덤성덤성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로 따질 때는 몇 미터 정도가 되면 될 거냐? 감당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7.5m 그 얘기입니다. 그게 통기수직관에서부터 최상류 기구까지 통기관의 연장은 7.5란 뜻이 뭐냐면 7.5m까지 이 통기관이 감당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됐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업 부분에 보시면 각계 통기관보다 매우 경제적인 방법인 거 맞죠? 근데 통기 능률은 어때요? 당연히 떨어지죠. 돈을 적게 드는데 각계 통기관에 비해서 떨어진다. 시옷에 보면 이것도 간경이 얼마예요? 똑같이 30입니다. 그러면 통기관은 거의 30이구나. 그리고 담당하는 배수관, 왜냐하면 이 배수관하고 접속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 배수관과 똑같아요. 얼마? 또 똑같이 2분의 접속되는 관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이상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개를 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8개를 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8개 넘었은 걸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버플링이 일어날 건데 왜냐하면 통기를 제대로 못할 건데 그렇게 돼요. 8개까지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개를 넘어서서 만약에 이 루프 통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과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더 와야 돼요. 하나가 도와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럼 도와주는 거는 얘네하고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먼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 또 해요? 얘네가 여기서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못하는 어디? 먼 쪽에 설치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통기가 바로 도피 통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 통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최하류 위생기구가 접속되는 하류 쪽에 올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도피 통기. 그래서 도피 통기관은 기억 회로 통기, 루프 통기 있죠? 루프 통기관에서 통기 능률을 뭐 한다고요? 촉진시키 왜? 이 하나가 8개밖에 안 되는 8개를 넘어섰으니까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거를 뭐 하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언 이런 루프 통기, 회로 통기에서 8개가 넘는 위생기구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대변기는 몇 개예요?
그렇죠. 대변기는 8개까지 감당이 안 되죠. 왜?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4개 이상 있는 경우 배수 수직관과 회로 통기관에서 가장 먼 하류 쪽 그 기구 배수관 사이에 배수수평 지관을 연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관경 얼마예요? 32. 또 담당 배수관이 얼마예요?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부 다. 감사하죠.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신정통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정통기관. 신정통기관. 기억 보시면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뭐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연장해서 옥상 등에 개구한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래요? 자, 각각에 대한 층에 대한 배수관에 대한 통기는 이걸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즉 이 배수수평 주간에 물들이 가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수직관. 통기관 말고 이 배수수평 주간들이 또는 지간들이 배수 수직관에 갈 거잖아요. 그럼 수직관에도 공기가 차야 안 차요? 찰 거. 그럼 수직관도 잘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통기가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에 가고 해서 여기에 물들이 많이 찰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공기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공기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줘야죠. 압력 자체를 빼줘야 이게 쭉 물이 잘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를 뚫어주면 될까요? 상단이죠. 상단. 하단을 뚫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예, 공기는 위로 가니까 위를 뚫어야죠. 그러면 어디냐면 이거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여기가 최상단이에요. 지금 최상단 부분, 그렇죠? 이 위쪽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우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내리면 맨 최상단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경을 뭐 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배수 수직 관경 이상으로 쫙 올리자는 얘기예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붕 뭐 여러분들은 옥상, 그렇죠? 여러분도 뭐 옥상이라고 하죠. 옥상, 그렇죠? 아니 뭐 지붕. 그럼 이제 이걸 뚫고 간다는 얘기예요. 파이프가 뚫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신정통기관이야. 그럼 옥상에 가보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옥상에 가보셨어요? 네,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관 자체가 이렇게 꺾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빠져나가겠죠. 한번 막아보세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예. 뭐 궁금하면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가 그랬다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 공기 부분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야 수직관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정통기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언에 보면 최소 관지름은 배관 길이와 연결되는 기구 부분 있죠. 기구 부분의 배수 부하 단위로 뭐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배수 부하 단위가 뭐하면 크면 그만큼 많이 또 뚫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관경을 크게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관지름이 담당 배수관 관지름의 2분의 1보다 뭐하고 크고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신정통기관도 3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최소 3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직관경, 이 수직관경보다 작으면 또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신정통기관.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결합통기관이 나옵니다. 결합통기관. 결합은 뭔가 뭐 하는 걸까요? 뭐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볼래요? 지금 이 배수 수직관에 공기가 차는 부분은 어디서 뚫어졌어요? 위로 해서 뚫어졌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할 때요. 루프 통기관이 몇 개까지 담당했어요? 8개까지 담당했잖아요. 그럼 8개까지 담당했는데 만약 이게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통기 능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뭐가 더 왔어요? 도피 통기량이 하나 더 왔죠. 그럼 이것도 위를 뚫어준다면서요. 그게 뭐라고요?
신정 왜 해준 거예요? 이 배수 수직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압을 빼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위에를 뺐는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건물, 고층 건물이 되면 위에 하나 뚫어가지고 되냐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공기가 이 위에까지 못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한 개만 뚫어서 되겠냐고 이게. 그러면 아까처럼 도피처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뽑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뽑을 거라고. 이게 배수 수직관에서 옆에 뭐가 있어요? 통기 수직관이 같이 있다고 해요. 파이프 샤프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을 거라고 여기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중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뽑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뽑았다고.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통기 수직관이 마침 옆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게 없었으면 옥상으로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마침 통기 수직관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러면 뭐 하면 돼? 일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둘이 뭐 하고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죠? 결합통기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이게 나왔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한 목적이 뭐예요? 물론 통기가니까 통기죠. 당연히 통기인데 왜 한 거 이거? 예. 신정통기관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통기의 효율을, 능률을 증가시키고 수직 배수관의 배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이거라고요. 왜 그런지를 물어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온 거예요. 예. 물이 올라요. 그게 물이 올라온 거죠. 예, 물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여기는 배수관이잖아요. 배수관에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디로 가요? 통기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수관에 통기를 하더라도 어디로? 통기 수직관 쪽으로 입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 사진 보면. 현장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딱 감 잡았죠. 오른쪽이 뭐예요? 배수관. 왼쪽이 그렇죠, 통해. 그게 표시가 없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고층 건물에서 통기 효과를 뭐 하려고 높이기 위해서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해서 만든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동을 뭐해서 완화시켜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어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디귿. 이 디귿은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고층 건물이 그러니까 고층 건물일 때 이거를 지금 위에 혼자 신정 통관이 감당이 안 되니까 중간중간마다 통기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고층 건물일 때 5개 층마다 신정 통기하고 최상층에서부터 5개 층을 넘었으면 5개 층마다 결합 통기관을 뽑아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개정되면서 5개 층이란 것은 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높이로 따지는 경우 층고가 높으면 높이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층으로 하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뭘로 따지게 되냐면 이거. 여기 보이나요? 배수 수평 주간. 주간이 여기 어디예요? 배수 수직관에 연결된 것 뽑아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거 보이죠? 이 가지치기 한 이렇게 나온 걸 브랜치라고 얘기합니다. 브랜치. 아침에 먹는 거 뭐예요? 예, 그건 달라요. 그래요. 이건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브랜치가 뭐냐면 수직간에서 뭐 한 거? 가지치기 한 거. 그거를 뭐라 불러요? 이 가지치기 한 부분을 브랜치라고 한다고요. 되나요? 나무 가지치기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 얘기라고. 그러면 층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브랜치가 되어 있는 간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간격이 얼마일 때? 11 이상일 때. 됐나요? 브랜치 간격이 11 이상을 가진 배수 수직간은 이거 배수 수직간이 최상층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평관이 뽑아져 나온다고요. 그 브랜치가 몇 개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이 높을 때 이 얘기예요. 그게 11 이상을 가진 배수 수직간은 최상층부터 얼마? 브랜치 얼마? 1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평관이. 10개 나오는 이내마다 결합 통기를 해라 그 뜻이에요. 옛날에는 5개층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브랜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 통기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결합 통기 궁금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오케이 신정 통기로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다가 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마다 설치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그럼 수직 배수수직간하고 수평간 연결되는 걸 브랜치라는데 그 브랜치가 생성되는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내에 무조건 한 개는 나와야 된다고. 또 10개 이내에 한 개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시험 문제 12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차피 출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리얼에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그러면 결합 통기간의 관지름은 어떻게 할 거냐? 결합 통기간의 관지름은 연결하는 통기 수직관의 관지름과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배수 수직간, 이게 뭐예요? 통기.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요. 배수 수직간하고 통기 수직간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배수죠. 이게 주지,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면상에 이거는 실선이지만 이거는 점선으로 표시해요. 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광경이 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요.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보다 작아야죠. 그렇지. 이게 이거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뭐냐면 거의 같은 게 재래치대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여기 있는 걸 일로 주는 거니까 얘네는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할 때 이걸 다 합친 게 아니고 가장 큰 게 이게 돼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합 통기간은 통기 수직간 값과 같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어렵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밑에 그림 말고 밑에 그림은 브랜치 형태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뭐죠? 날개 쪽에 그림 보시면 혹시 1m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1m가 아니고 0.8m입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알 필요가 없는데 왼쪽에 있는 니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고쳐드린 거예요. 그림 나온 게 1m가 아니고 0.8m. 사진 그림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사진 그림 빼잖아요. 사진하고 그림 빼잖아요. 그러면 책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시석이는 책이 왜 두꺼우냐면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진 그림 빼면 진짜 반밖에 안 돼요. 이거 책이 두께가. 그래서 나중에 뭐 요약집 형태 나오면 되게 얇게 나와요. 요약집.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온 게 13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습 통기 나오나요? 마지막 이제 통기 내용인데 습 통기, 습연 통기라고 하는 겁니다. 습 통기, 습연 통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문제 하나 풀고 한번 또 볼게요. 다음 중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다음 중 통기환경 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00mm 광경의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 통기관의 간격은 100mm로 한다. 적어도 수직 통기관 이상 돼야 된다고 했던 거 얘기했죠. 그럼 이게 50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0mm 이건 맞네요. 그럼 자 50mm 광경의 배수 수평 지관하고 100mm 간경의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 통기 있죠. 루프 통기의 간격은 루프 통기는 최소 얼마였어요? 32는 무조건 돼야 되죠. 32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렇죠? 32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접속하는 광경 어디에 접속되냐면 루프는 여기도 접속되고 여기도 접속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접속되는 광경이 2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기든 여기든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50. 그러면 두 개 중에 무슨 값? 큰 값. 그럼 50 이상 돼야 되죠. 그럼 50으로 했다. 맞네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3번은요. 도피 통기하는 최소 얼마예요? 32잖아요. 32. 32인데 32가 되는데 여기 75mm 간경 배수 수평 지간에 도피가 되니까 접속하는 간경이 얼마? 2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그럼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하여튼 30 얼마 되는 거 맞죠? 30 얼마인데 50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이상이니까. 그 밑으로 안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50mm 광경의 기구 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계 통기하는 간격은 30이다. 각계 통기는 원래 30이죠. 그런데 접속하는 간격의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25니까 30이니까 30 맞네요. 5번은요. 100mm 통기 수직관, 150mm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 통기관의 간격은 75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통기 수직관은 얼마예요? 100. 그럼 얼마 돼야 돼요? 100 이상 돼야죠. 근데 얼마로 돼 있어요? 75. 답은 5번.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닌 어떤 계산 문제.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뭐야 하네.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쭉 설치돼 있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기를 올렸습니다. 무슨 통기예요? 각계 통기죠. 각계 통기죠. 근데 확실히 각계 통기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진짜요? 오늘 점심? 맞아요? 아니에요. 위치는 각계 통기가 맞죠? 근데 각계 통기가 되려면 여기도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없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루프라고 하려고 보니까 어디에 접속이 안 됐어요? 지간에 접속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위치가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여기 있는 물이 흐르고 흐를 때 이 공기가 일로 나오긴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한데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근데 여기 있는 물이 흘러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배수관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통기도 하면서 배수관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을 안 쓰면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루프 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을 쓰면 배수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통기 중에서 물이 젖어 있는 통기네? 그러면 습통기네, 습통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습통기의 역할은 배수관과 통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습통기관, 수분통기, 기억, 배수 횡주관 최상주 기구의 바로 아래에 연결한 통기관으로 광경은 얼마요? 40mm 이상으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커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크죠. 예,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한다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공용하고 리턴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139페이지 보시면 특수통기 나오는데 특수통기는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심화과정 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141페이지 보세요. 오늘 통기까지만 할 겁니다. 예. 위생기구가 나오는데 위생기구까지 할게요. 그냥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하면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그렇죠. 5분만. 자, 141페이지 보시면 통기 배관 설계 나오죠. 그게 보면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통기 배관시 고려사항 9회, 11회, 14회 세 번 나왔어요. 1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통기를 바닥으로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통기를 아래로 뽑으면 뭐가 되니까? 그렇죠. 배수관 쪽이 통기관으로 역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기 배관에서 수평관을 바닥 밑으로 빼내서 통기 수직관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바닥으로 내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렸잖아. 위로 올려야 돼요. 입상해야 돼요. 바닥으로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안 하셔도 되고 넘겨서 3번 통기 수평 지관은 아까 얘기했어요. 기구에 물 넘침선이 있었죠. 그거보다 얼마?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 수직 통기관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어려워요. 각계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명과 배수 수평 지관이 배수 수직관이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위에 배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계 통기관요.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요. 각계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된 지점이 어딘지 그거 얘기해요. 기구 최고 수명과 배수 수평 지관이 배수 수직관이 접속되는 점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요. 그 연결한 선이 동수 구배선이래요. 그 선보다 뭐죠? 위에 배치해야 돼요. 두 번 읽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두 번 읽고 그럼 세 번 읽으면 달라지느냐? 아니요. 세 번 읽어도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자, 이거 보이나요? 네. 어디냐면 여기에 위생기구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위생기구 배수관이고 트랩 무슨 트랩이에요? P트랩 했어요. P트랩 이렇게 쭉 오고 여기가 뭐예요 지금? 각계통기관. 각계통기관이 여기 접속이 됐어요. 각계통기관이 접속된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그리고 배수 수직관에 배수 수직 지관이 접속된 곳이 여기에요. 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계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 이게 주어예요. 이거는 됐나요? 이거는 뭐라고 됐냐면 기구의 최고 수면 이거 위생기구 최고 수면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 수면에서 배수 수평 지관이 이거죠. 이 지관이 배수 수직관이 뭐 하는 곳? 접속되는 점이 여기죠. 그 점을 뭐 해라고요?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이 연결한 선이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이 흘러서 움직여서 배수되는 선이라고요. 그걸 한자로 동수구배선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여서 여기서 있는 물이 흘러서 일로 간다고요. 그걸 연결한 선이 동수구배선이라고요. 그럼 동수구배선보다 각계통과에 접속한 점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지금? 아래 있죠. 이렇게. 아래 있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물이 흐르려고 하는데 각계 통기관이 계속 뭐하죠? 공기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물 있고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각계 통기관이 접속되는 위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최고 수면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수수직관이 배수수직관과 만나는 점 여기 보이나요? 여기. 그럼 이걸 연결했다고. 그러면 동수구배선보다 어때요? 위로 올라갔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경사가 낮죠. 그러니까 물이 잘 안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높이고 이걸 내려야 물이 뭐죠? 쫙 흘러가서 통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관 설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흐름이 저해되니까. 그래서 배관 설계를 각계 통기관이 접속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수교배선을 끄면 그게 항상 이 위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뭐만 달라진 거예요?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관할 때 이걸 더 올리면 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내려야 경사가 생기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배관 설계할 때 이 위치가 올라가려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화과정 가면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하면 돼요. 구배선이 나오죠. 구배선 나오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무조건 이 말은 무조건 구배선 어떤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나오면 구배선 나오면 무조건 그 밑에 있으면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무조건 위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통기수직관은요. 통기수직관은 브랜치 간격의 수가 5개 이상이 모든 배수 수직관에 설치하며 통기수직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관지름은 배관 길이와 연결되는 총기구 배수 부하 단위로 결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관지름이 담당 배수관 관지름의 2분의 1보다 크고 32보다 이상 돼야 된다. 아까 한번 통기수직관 부분 얘기하면서 신정통기관 얘기하면서 했죠.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죠. 왜? 신정통기관도 옥상으로 빼는 거고 이 통기수직관도 뭐 하는 거예요? 옥상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게 이제 브랜치 간격수가 몇 개일 때 하느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묶으세요. 6, 7, 8, 9 묶어주세요. 6, 7, 8, 9. 6, 7, 8, 9 묶어주시면 6, 7, 8, 9는 전부 다 뭐냐면 통기관하고 다른 거하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통기관은 공기에 대한 통기만 하는 거지 다른 거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번 보니까 통기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기관은 무조건 안 돼요. 다른 거 연결하면. 7번 오수정화조의 배기관 있죠. 냄새 나오는 거. 그런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방해야 되지 다른 일반 통기관과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8번 통기관과 실내 환기용 덕트 있죠. 그것도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요. 9번 오스피트하고 잡배수 피트 이런 부분들도 연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기관은 무조건 뭐 한다? 단독으로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14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통기 설비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1번 결합 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 수직관의 지름이 얼마? 2분의 1로 한다. 맞아요? 맞아요? 결합 통기관의 지름은 통기 수직관 지름 2분의 1로 해야 돼요? 아니죠. 결합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이상이나 같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기억나시죠? 틀렸네요. 두 번째,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다. 이게 뭐예요? 신정이죠, 신정. 배수 수직관
상부를 뚫어주는 거는 신정이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네, 오늘 뭐 더 이상 안 들어와요 머리에 지금. 더 이상 안 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이상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3번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계 통기관보다 환상 통기관, 이게 루프 통기관이죠. 이걸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말도 안 되죠. 각계 통기가 훨씬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4번 각계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이 있었죠. 그 지점은 위생기구 최고 수명과 배수 수평 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뭐한 거? 연결한 동수구배선이 있었죠. 아까는 읽어도 2번, 3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드리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렇죠.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위에 있어야죠. 답은 4번 뭐야? 답은 옳은 거. 그다음에 섹스티아 시스템, 이게 특수 통계예요. 특수 통계를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섹스티아 시스템에는 섹스티아 이염새와 섹스티아 밴드가 사용된다. 모르겠죠? 안 했으니까. 근데 모르겠지만 섹스티아니까 섹스티아 나오지 않겠어요? 모르지만 섹스티아 제품이라면서요. 그럼 섹스티아 제품은 섹스티아가 나오겠지. 그죠? 그렇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안 배웠지만 일단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통기까지 했습니다. 통기까지 했고 이제 뭐 나왔냐면 위생기구 설비만 남은 거예요. 위생기구 설비. 위생기구 설비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수정화 설비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안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소방 설비 있죠. 소방 설비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소방 설비가 개정됐어요. 네,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소방 설비 부분에 대한 개정된 부분이 한 번 더 개정이 더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화 과정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냥 개정이 다 된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지금 개정되고 있거든요. 올해 개정 왜 이렇게 많이, 원래 시설계는 개정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올해 날 잡아서 보통 구조든 설비든 잘 안 되는데 올해 구조하고 설비 쪽에서 통틀어서 같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전기 있죠, 전기하고 수송 설비 있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예. 나머지는 이제 심화 과정 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